안녕하세요. 감동고릴라입니다. 오늘은 자신들만의 노래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남매 듀오. 첫 등장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두 듀엣 악동 뮤지션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성과 에너지를 지닌 두 남매가 있었다. 오빠 이찬혁과 여동생 이수연, 이 둘은 나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 듀오가 되지만 그 출발은 화려하거나 평범하지 않았다. 두 아이는 어린 시절을 몽골이라는 낯선 땅에서 시작했다. 부모님의 선교 활동을 따라 외국에서 살아야 했던 그들은 한국의 정규 교육과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다. 학교라는 공간 대신 가족이 있는 집이 학교가 되었고, 교과서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감각이 그들의 스승이 되었다. 찬혁과 수연은 홈스쿨링으로 모든 것을 배웠다. 어쩌면 세상은 그들에게 불편함이나 한계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이 남매는 그 불편함 속에서 세상을 노래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다. 하루 세 끼가 늘 풍족했던 것도 아니었고, 따뜻한 집이나 번듯한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찬혁과 수연은 그런 부족함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갔다. 찬혁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꾼이었다. 자신만의 언어와 리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곡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는 종이와 펜 혹은 작은 기타 하나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노래로 바꿀 수 있었다. 여동생 수연은 그런 오빠의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였다. 수연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다. 마치 공기 중에 흩날리는 빛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울림이 있었다.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절이 있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들의 음악을 갈고 닦았다. 부모님의 헌신과 믿음, 그리고 둘 사이의 남다른 우애와 신뢰가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K-팝 스타 시즌2에 참가하기로 결심한 것은 큰 전환점이었다. 그들은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와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첫 무대부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 어떤 참가자보다 독창적이고 진정성 있었으며 두 사람만의 색깔이 뚜렷했다.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처럼 그들은 해맑고 천진난만했지만 동시에 놀라운 음악적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첫 경연곡부터 심사위원의 찬사가 쏟아졌고, 대중은 이 형제자매 듀오에게 열광했다. 매 회마다 새로운 곡을 만들어 무대에 올렸고, 그 곡들은 그 자체로 작품이었다.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대했고,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에 무대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했다. 보통 오디션 우승자들은 화려하게 데뷔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며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경우도 많지만, 악동 뮤지션은 달랐다. 그들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대가 기억할 음악을 만들고 있었다. YG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한 이후 데뷔 앨범 PLAY를 발표하며 음원 차트를 휩쓸었고, 수록곡 200%, 기브러브, 얼음들 등은 모두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모든 곡이 이찬혁의 자작곡이라는 점도 주목을 받았고, 수연의 청아한 보컬은 오빠의 감성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들의 음악은 늘 잔잔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고, 어느새 사람들은 악뮤의 노래로 위로를 받고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에도 사춘기상, 사춘기하, 항해, NEXT, EPISOD 등 발표하는 앨범마다 깊은 음악성과 성숙한 메시지로 호평을 받았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이찬혁은 군 입대 후에도 자신만의 세계관을 발전시켰고, 복무 중에도 끊임없이 곡을 구상하며 돌아왔다. 수연은 오빠가 없는 시간에도 홀로 다양한 방송 활동과 음악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특히 그녀만의 감성과 색깔을 살린 솔로 앨범도 발표하며 AKNU 수연이 아닌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음악에는 항상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존재한다. 어린 시절 함께한 몽골의 푸르른 초원, 따뜻한 밥을 해주시던 어머니, 때로는 음악을 함께 이야기해주던 아버지, 그리고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음악적 파트너이자 평생 친구가 되어준 오빠와 여동생.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음악을 더욱 진실하게 만들어주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길을 걸어온 두 남매는 결국 자신들의 방식대로 성공했고 무엇보다도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음악이라는 나침반을 믿고 서로를 믿었으며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 걸어갔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음악의 위로를 받는 이유는 단순한 멜로디 때문이 아니다. 악뮤의 노래에는 삶의 진심과 고통을 이겨낸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의 음악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작고 따뜻한 손편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악동 뮤지션은 자신들의 속도로, 자신들의 목소리로 세상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인생의 고비마다 누구에게나 힘듦은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진다. 악동 뮤지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빛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언젠가 자신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말해준다. 진정한 성공이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힘들기 힘들므로 남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세상을 노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삶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후에도 악동 뮤지션의 길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대중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고 그만큼 그들의 다음 행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그러나 찬혁과 수연은 언제나처럼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즉 진심 어린 음악을 만드는 데에 집중했다. 첫 정규 앨범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음악이 단순한 유행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깊이 있는 감정을 품은 채 만들어낸 그들의 음악은 빠르게 소비되고 잊혀지는 가요계의 흐름과는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 200%는 사랑을 시작하는 설렘을 담은 곡이었지만 가사 속에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희망, 그리고 타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용기가 담겨 있었다. 어른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처와 외로움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큰 공감을 얻었다. 수연의 청아한 목소리는 그 가사 속 감정들을 고스란히 살려내며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리게 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음악의 세계는 단순히 어린 천재 남매가 보여주는 기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향한 관찰이자 감정의 맥을 집어내는 섬세한 촉각이었다. 그들의 음악 속에는 어린 시절 몽골의 광활한 들판을 뛰놀던 기억이 녹아 있었고 온 가족이 함께 좁은 집에서 웃으며 나누던 따뜻한 한 끼가 담겨 있었다. 부모님이 세상의 명예보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진실과 사랑, 그것이 음악으로 스며들었다. 이찬혁은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었다. 그는 한 편의 시를 쓰듯 한 편의 소설을 쓰듯 곡을 만들어냈다. 그가 창작한 곡들은 현실과 판타지를 넘나들면서도 늘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 그리고 그 음악의 얼굴이 되어주는 이수연은 마치 그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고 전달하는 예술가였다. 감성적인 보컬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완벽했고 듣는 이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목소리를 가졌다. 음악 외적으로도 두 사람은 많은 활동을 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면 두 사람은 마치 친구처럼 투닥거리기도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수연은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예능계에서도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예능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예술적 감성과 음악성을 더욱 넓히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라디오 DJ로도 활동하며 음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성장했다. 한편 이찬혁은 군 복무를 위해 창작 활동을 잠시 멈춰야 했다. 그의 입대는 악동 뮤지션에게 잠시의 공백기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오히려 두 사람에게 각자의 길을 되돌아보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군 복무 중에도 찬혁은 끊임없이 곡을 구상했고 그의 상상력은 더 깊어졌다.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그가 들고 온 앨범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악동 뮤지션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항해라는 앨범은 물리적 여행뿐 아니라 감정의 항해를 담아낸 작품이었고 그 안에 담긴 곡들 하나하나는 삶의 무게와 희망, 이별과 만남, 사랑과 두려움을 깊고 섬세하게 풀어냈다.
그 앨범은 찬혁의 성숙과 수연의 깊어진 감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발표된 NEXT EPISOD 앨범은 악동 뮤지션의 음악적 세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였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만들어낸 이 앨범은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흔치 않은 컨셉 앨범의 형식을 띠며 음악적 실험 정신과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 앨범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낙하라는 곡이었다. 수연의 목소리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찬혁은 음악이라는 언어로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았고 수연은 그 언어를 노래라는 형태로 세상에 전달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위로를 주었고 때로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 몽골에서 살던 시절 한 끼 밥이 소중했던 기억, 밖에서 뛰어놀며 노래를 흥얼거리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들을 만들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순수함이 살아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음악은 진심이었다. 대중은 그런 진심을 알아봤고 사랑했다. 아이돌의 음악이 퍼포먼스와 비주얼 중심이라면 악동 뮤지션의 음악은 감정의 흐름과 이야기의 결을 따라간다. 그들이 발표한 곡 하나하나는 마치 짧은 단편 소설 같고 어떤 곡은 길고 긴 편지처럼 느껴진다. 그런 음악을 들을 때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잊고 지낸 감정을 꺼내어 보게 된다. 악동 뮤지션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고 어느새 그들은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 오늘의 삶 속에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을 외적인 성과나 부와 명성으로 정의하지만 악동 뮤지션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남들이 정한 기준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 그들이 어릴 적부터 걸어온 길은 그 무엇 하나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실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이찬혁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음악을 꿈꾸고 이수연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며 더 깊은 예술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곁에 머물며 세상에 조용한 울림을 전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또 누군가는 그 음악을 들으며 웃고 있을 것이다. 그건 단지 음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음악 속에 담긴 진심과 희망이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일이 녹록지 않은 이 시대에 악동 뮤지션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빛이다. 그들이 말해준다. 인생이란 건 때로 외롭고 힘들어도 결국엔 자신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누군가에게는 지름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정답은 아니며 돌아가는 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법이라고. 힘듦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 힘듦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악동 뮤지션은 몸소 보여주었다. 어릴 적 좁은 공간에서 흘린 눈물도 누구보다 배고팠던 날도 세상이 너무 커서 무서웠던 순간도 모두 지금의 그들을 있게 해준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모여 오늘의 악동 뮤지션이라는 거대한 별을 만들었다. 그 별은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다. 눈부시지 않지만 오래도록 곁에 머문다. 우리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악동 뮤지션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삶은 결국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을 가진다. 같은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는 빛을 찾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진다. 악동 뮤지션은 그 어둠 속에서도 가장 따뜻한 노래를 만들어냈고 그 노래로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니 우리도 기억하자. 힘듦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테지만 그 역시 언젠가는 자신만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여정의 배경에는 언제나 악동 뮤지션의 노래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악동 뮤지션의 진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데뷔 초반에는 천재 남매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그 말에만 기대어 활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그 수식어를 스스로 넘어서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단단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대중을 타깃으로 삼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 진심은 가요계 안에서 결코 흔하지 않았고 그것이 오히려 대중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음악이 너무 조용하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얻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닿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전략이나 마케팅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순수한 예술의 본질이었다. 팬들과의 관계 또한 특별했다. 그들은 언제나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악동 뮤지션은 팬들을 고객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존재로 여겼다. 수연은 종종 팬카페에 직접 글을 남기거나 방송에서 팬들의 메시지를 직접 읽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찬혁 역시 인터뷰나 책, 방송 등을 통해 팬들과 자신의 철학을 공유하며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특히 찬혁이 발표한 책 물 만난 물고기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고 많은 청춘들이 그 책을 읽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악동 뮤지션은 어느덧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이 시대 청춘들이 꿈꾸는 삶의 상징이 되었고 음악과 철학, 인간적인 매력을 고루 갖춘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 그들은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고 세상의 아픔에 조용히 반응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들의 곡 중 일부는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감정을 전달해 주었다. 그 어떤 위로보다 깊고 조용한 방식이었다. 팬들 중에는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들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도 많았다. 누군가에겐 그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 이상의 의미였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언니, 오빠 같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친구 같았다. 시간이 흘러도 악동 뮤지션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갔다. 새로운 시도도 멈추지 않았다. 수연은 솔로 앨범을 통해 자신의 보컬 스펙트럼을 넓히고 찬혁은 다양한 협업과 프로젝트로 그만의 예술 세계를 끊임없이 확장시켰다.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대중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이 드러나 있었다. 대중성과 예술성의 경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악동 뮤지션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사람들이 따라오게 했다. 그들은 언제나 지금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충실했고 그 진심은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음악을 만들고 있다. 악동 뮤지션의 새로운 앨범을 기다리는 팬들은 마치 계절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그들의 컴백을 기다린다. 새로운 곡이 발표되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 누군가는 버스 안에서, 누군가는 도서관에서, 누군가는 야근이 끝난 밤거리에서 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잠시 숨을 돌린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악동 뮤지션의 음악은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한결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어릴 적부터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신앙 그리고 음악이라는 꿈 하나로 버텨낸 그 시절이 있었기에 그들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다. 그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운 감정들을 노래에 담았고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술이었다. 지금은 수많은 신인 가수들이 매년 데뷔하고 수많은 곡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음악은 손에 꼽힌다. 악동 뮤지션의 음악은 시간이 흘러도 색이 바래지 않는 오히려 더 짙어지는 종류의 음악이다. 그들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머물러 있다. 첫사랑의 기억 속에도 가족과의 추억에도 홀로 외롭던 날의 그 방 한켠에도 그들의 노래가 있다. 그것은 단지 인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음악이 우리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웃고 울고 고민하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삶과 음악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한다. 힘듦은 누구에게나 있다. 누군가는 그 힘들 앞에서 주저앉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 있다. 찬혁과 수연은 힘든 어린 시절에도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가족과 함께 웃고 꿈을 키웠다. 학교 대신 삶이 교과서였고 현실이 배움의 장이었다. 그 속에서 자란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소리로 메시지를 전했고 그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 악동 뮤지션은 그 선택의 순간마다 진심을 택했고 사랑을 택했고 음악을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삶이 아무리 고되고 벅차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진다. 악동 뮤지션의 삶이 그 증거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듦 역시 언젠가는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놓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아주 평범한 공간에서 평범한 두 남매가 다음 세상을 흔들 노래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음 사연에도 전 세계의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들숨의 행복을 날숨의 기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디오스.